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이슈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수도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영진 위키프레스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바로 옆에 있는 종로구요. 이 네. 종로구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러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도시 비우기 사업이라는 걸 해서 그렇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도시를 비운다 그러는데 무엇을 비우는 건가요? 예, 뭐 사람을 비우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이 도로를 좀 걷다 보시면 아마 뭐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보면 걷기에는 좀 장애물 같은 거 좀 만나시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소화전 같은 게 도로 한가운데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 혹은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공중전화 부스 같은 경우만 해도 네. 한 20년 전에는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었는데 요즘은 공중전화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그렇죠. 아마 않으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덜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보도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좀 깨끗하게 정비함으로 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좀 보기에 안 좋았던 간판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함으로 해서 도시를 비우는 것으로서 좀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어떤 쾌적한 삶을 좀 더 돕고, 또 관광객들도 좀 오시기에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조성한다, 이런 목적으로 도시를 좀 비우기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종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 비우기 사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창경궁 쪽으로 가는 이 길을 보면은 조금 지저분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객들에게 좀 안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다가 뭐 걸리적거린다 이렇게 네. 치우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사실은 종로구에서도 여러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기 관련 시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네. 또 도로 어떤 뭐 정비에 관한 것들도 좀 있을 것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불필요한 시설물들을 일단 철거하는 것, 그리고 이제 유사 시설, 중복된 시설들을 좀 통폐합하는 것, 또 네. 뭐 미관을 좀 저해하는 시설물 정비하는 것 등등이 있는데, 이 팀을 이제 따로 만들었습니다. 도시 비우기 팀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종로구에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유관기관의 어떤 뭐 협력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 팀에서 전담해서 네. 각 뭐 유관기관별로 연락을 하고 뭐 원활한 추진을 좀 하는 뭐 이런 전담팀을 구성을 했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연막탄 지주 같은 게 있어요. 연막탄 지주가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이제 60년대 무장공비 침투할 때 연막탄을 쏘기 위해서 이제 전봇대 같은 걸 세운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전혀 필요가 사실은 이제 없어진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종로구에만 한 50여 개가 되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철거 대상이 되는데, 이런 걸 철거하려면 또 국방부 등과 또 어쨌든 그렇죠. 이 연락을 여러 또 해야 가지, 되는 네. 기 네. 때문에 업무 협력이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걸 전담하는 팀을 만들었고, 그래서 예. 불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물들 좀 이제 제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도시 텃밭을 가꾼다든지 공공건물 옥상을 녹화 사업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로구청장께서 아주 마인드가 상당히 발전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종로구를 우리가 다니다 오면은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어떤 당시 한양의 네. 한양의 중심부 아니었습니까? 네. 문화재라든가 역사의 흔적, 또 거기서 여러 가지 그 문화적 요소들, 네. 조상의 얼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종로구에서 감안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종로는 뭐 어찌 보면 당연히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도심 구역이기도 하고요. 한양의 옛 멋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기도 한데, 네.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이제 빠른 산업화를 지날 때 여러 가지가 이제 뭐 필요했겠죠. 압축 성장을 하면서 필요했을 텐데, 그 당시에 이제 필요했더라도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이제 필요가 더 이상 없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강남 등과 이제 새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7, 80년대 새로 만들어진 강남이라든지 다른 좀 외곽 그 구어에 비하면 네. 사실 종로구가 조금 그 쾌적함은 떨어졌던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골목골목에 아주 예스러운 것들, 멋스러운 것들이 많이 네.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살리기 위해서는 그 예스러운 것들을 가렸던 것들을 좀 이제 치워내는, 비워내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좀 느꼈던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또 관광객들에게도 제대로 된 종로의 또 서울의 옛 모습을 좀 보여주자, 이런 취지가 좀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잘만 진행되면은 네. 정말 종로구가 돋보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많거든요. 경복궁, 창경궁, 네. 종묘구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돋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매력을 느끼는 게 뭐 높은 빌딩, 뭐 현대식 건물 이런 건 사실은 아마 아닐 그쪽이 거예요. 더 나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뭐 우리도 사실 외국에 나가 보면 네. 아주 로마의 무슨 뭐 아주 옛스러운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네. 차라리 더 매력을 느끼지. 그렇죠. 뭐 현대식 무슨 빌딩 이런 거에 우리가 큰 매력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이 TBS 앞에 있는 남산 한옥마을, 거기 네, 그것도 외국인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네, 있죠.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강남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미디어 폴이라는 걸 설치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그것도 물론 이제 뭐 현대식 어떤 서울의 현대적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썩 매력 있는 관광 어떤 산물은 아니다. 그 미디어폴이라고 하시는 게 그 강남역에 나가 보면 그렇죠. 쭉 줄지어 있는 예. 그 기둥 같은 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거기 이제 LCD 화면이 이렇게 네네. 쭉 나와 있고 뭐 도로 안내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관광을 목적으로 왔을 때는 그다지 매력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오히려 말씀하신 뭐 남산 한옥마을이라든지 아니면 가회동에 있는 한옥마을, 네. 삼청동 같은데 이런 데가 정말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종로에 그동안 많이 가려졌던 정말 예스러운 우리 서울의 옛멋이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이번 그 도시 비우기 사업을 통해서 관광객들에게도 상당한 매력으로 아마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 종로구에서 상당히 그 야심찬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문화관광도시라는 컨셉을 잡고서 또 멕시코에 있는 어느 도시하고 또 자매 결연까지 맺었다 그러죠?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멕시코에 있는 그 산 미겔 데 아옌데시라는 데인데 이름 네. 좀 어렵습니다만 여기가 지난 10월에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1위로 뽑힌 도시입니다. 그래요? 오, 네. 사실 우리는 이제 외국의 뭐 아름다운 도시 생각하면 뭐 시드니라든지 네. 뭐 아니면 뭐 이탈리아 로마 네. 혹은 뭐 프랑스 파리 이런 데를 흔히 떠올리는데 오히려 그런 데는 다 순위에서 좀 밀려났고요. 이런 그 멕시코에 있는 이런 도시 아주 예스러운 도시인데 여기도 이 도시에 가면 가로등 같은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간판등 같은 것도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밤이 되면 가보신 모양이죠? 저도 이제 책으로만 봤는데 못 가봤습니다만 네. 굉장히 그 옛 모습을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고 현대적인 모습은 오히려 거의 없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아름다운 도시로 뽑힌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네. 여기는 이제 거의 횡단보도나 신호등도 없습니다. 거의 다 인도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유지 발전시켰다는 네. 거네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보면, 그러니까 또 다른 뭐 순위에 오른 것도 이탈리아의 피렌체 같은 게 이제 뽑혔고요. 네. 또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 하여튼 오래된 도시들, 오래된 그 멋을 잘 간직하고 있는 도시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뽑혔고 또 2008년 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됐으니까 네. 우리 서울도 어떻게 보면 이런 도시들에 결코 밀리지 않거든요. 아주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종로가. 그런 것들이 이번에 그 도시 비우기 사업을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정말 매력 있는 도시로 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종로구의 이런 정책이 최근 몇 년간 서울시가 추진해온 정책들과도 맞닿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광화문 광장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던 네. 보행 친화도시 이런 것들과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네, 맞습니다. 그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이제 굉장히 그 어떤 보행 친화적인 뭐 이런 네. 도시를 만들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9월에도 보면 보행자 권리 헌장 이런 것도 선포를 네.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은 뭐 세종로라든지 또 신촌 같은 데를 요일별로 뭐 차 없는 도시, 차 없는 거리로 선정을 네. 한다든지 혹은 뭐 보도블록 10개명 같은 것도 발표를 해서 보행이 불편한 보도블록을 걷기 편하게 좀 바꾸고 장애인들도 쉽게 오갈 수 있도록 어떤 보도의 턱 같은 것도 좀 네. 많이 낮췄고요. 또 보도 인근 도로에는 뭐 규정 속도도 낮추는 등 여러 가지 하여튼 보행 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시행을 했고 앞으로도 더 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종로구가 시행하고 있는 이 도시 비우기 사업과도 상당히 좀 맞닿아 있다. 걷기 편한 도시, 관광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좀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좀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네. 있는 시민들 위주의 그런 도시. 그러니까 네. 개발 위주의 정책하고는 상당히 배치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난 뭐 한 30년간 그 끌었던 이런 거 좀 반대되는 그럼 아까 것이죠. 소개해 주신 멕시코의 도시도 개발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서울시에서도 많이 추진했습니다만 도시농업이라 그래서 이 옥상에다가 텃밭을 가꾸거나 이렇게 식물을 심거나 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연관성이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요즘 뭐 고층 빌딩은 물론이고 뭐 좀 낮은 빌딩에도 옥상에 가면 녹지 고성한 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텃밭 같은 걸, 그러니까 상추 같은 거 심어서 직접 또 여름에 따먹기도 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게 이제 물론 보기에도 우리가 상당히 좋지만 네.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게 우리 서울에 있는 빌딩 절반 정도만 이 녹지를 옥상에 조성을 하더라도 네. 여름 평균 온도를 0.3도 이상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겨울엔 더 따뜻해지게 되고요. 때문에 뭐 환경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지난 한 10년 동안 이런 그 옥상 녹지 사업을 위해서 한 500억 원 정도 예산을 또 투입해서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함께 협업이 좀 되면서 건물주나 뭐 빌딩 임대 사업자들도 많이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건물주를 설득해야 될 필요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럼 옥상에다가 그렇게 도시농업을 하게 된 공간을 만들면은 네. 지원이 좀 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중앙정부에서 그동안 이제 좀 지원을 해줬는데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세제 혜택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추가를 해주면 아마 더 많은 뭐 건물주들, 뭐 빌딩 관리인들이 훨씬 더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러면 네. 이 수도권에서 이렇게 도시비우기 사업을 진행한 건 종로구가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시 안에서 이제 종로구가 처음인데 네네. 네. 경기도에서도 또 추진되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양주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여기도 주요 대로변에 뭐 노후 시설을 좀 정비하고 또 가로 비우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제 이름이 좀 돼 있는데 가로 비우기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이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종로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 비우기 사업과 상당히 좀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신규로 발주하는 모든 그 가로 시설에 대해서는 이 시가 철저히 관리를 좀 하면서 불필요한 건 혹은 뭐 죽접되는 거는 다 이렇게 없애고 또 노후화되고 뭐 불필요한 시설물들은 좀 이렇게 폐지하는 뭐 이런 것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데 뭐 경기도 안성시 등도 뭐 이런 도시 비우기 사업 비슷한 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뭐 이런 게 좀 확산이 된다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적으로 좀 이런 뭐 도시 비우기 좀 더 깔끔한 도시를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 비우기 사업하면 처음에요. 약간 네. 뭘 비우나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전화 부스라든가 네. 필요 없는 쓰레기통이라든가 이런 걸 버리게 되면 그거 하나만 없어져도 깔끔해지죠. 깔끔해질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서울에서 안성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모양이죠. 계속해서.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집들이 같은 거 가면요, 집들이 같은 데 가면 물론 뭐 고가의 가전제품, 뭐 고가의 가구들, 무슨 예. 뭐 액자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는 집도 있는데 그런 집 가서 느끼는 게 뭐 비싸다 이런 느낌이 들기보다는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 드시는 경우가 아마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정말 비싼 가구나 뭐 가전제품이라도 이게 주변이 좀 깔끔한 상태에서 그거 하나가 이렇게 딱 있으면 네. 보기도 좋고 뭐 좀 있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꽉 차 있으면 정말 그게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아마 도시 비우기 사업도 이런 그 컨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종로에 정말 예스럽고 멋스러운 뭐 좋은 관광 자원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까지는 잘 드러나지가 않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를 너무 꽉 채우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시설물들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혹은 뭐 서울시가 이 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났던 여러 가지 좀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 네. 없애는 차원에서 이 서울시가 좀 추진을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 20, 30년 혹은 뭐 50년 뒤에는 정말 이 서울시를 이 세계적인 어떤 뭐 문화유산으로 또 관광 네. 자원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또 해봅니다. 사실상 그 서울시 인구가 1,000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45%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이렇게 항상 개발과 그 사람의 복조유 답답한 느낌까지 드는데 네. 자꾸만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들을 없애고 네. 이 쾌적한 삶의 현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도시 비우기 사업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봐야겠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채울 만한 공간도 없을 뿐더러 네. 이 채우는 것이 그렇게 목적이 아닌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채우는 거 말고 정말 이제 비워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좀 비워가고 그 비우는데 물론 이제 기준이 철저히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건 당연히 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아름답게 바꿔야 될 것이고 정말 이제 좀 불필요한 것, 이 구시대적인 것 이런 것들 좀 하나하나 비워간다면 이 서울을 오가는 시민들, 뭐 걷는 시민들 정말 쾌적하게 좀 걷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네. 해봅니다. 그 주부들 살림 잘하는 주부 제일 원칙이요. 비우기, 버리기랍니다. 아,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닌가. 오랜만에 정말 기분 좋은 도시 비우기 사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영진 위키프레스 편집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